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유진원 전문가입니다. 야,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1월 2일 날 뭐 일출을 보러 가신 분도 있을 거고요. 뭐 또 소망을 좀 담아서 염원을 또 비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2023년도의 소원은 어떤 겁니까? 아니면 목표라고 해야 하나요? 나는 올해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날 거야. 약간 이런 분도 있으신가요? 뭐 각자 다르겠죠? 저도 이제 저 나름의 그게 목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기준으로 제가 다짐했던 목표를 약 87%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하는 습관들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나은 결과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년 봉은 뭐 제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월 초인 만큼 봉을 먼저 쪼개보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어떤 방향성을 제가 예측하고 있는지도 오늘 담아볼 예정입니다. 일단 1년 봉은 2022년 봉은요, 장대 음봉이죠. 자, 제가 작년 기준으로 12월쯤에 한번 힌트를 드리긴 했습니다. 일단 봉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이제 현재 생성된 이 봉은 앞으로 현재 1월 3일이니까요. 365일 중에서 이틀 지났습니다. 363일 남았습니다. 제가 항상 기준을 잡아드리죠. 장대 음봉 뒤에 나오는 봉은요, 확인하는 봉이지 들어가는 봉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결국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한다고 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나는 2024년도에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매매가 될 것이고요. 이제 1년을 내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지금부터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 봉 기준으로 장대 음봉이 2022년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장대 음봉 뒤에 나오는 봉은 확인하는 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정말 극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예를 들어 정말 가치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지금은 매수 찬스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023년도 12월 기준으로 제가 그 말을 했죠. 저는 올해 26,493까지 그 이상의 가격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2023년도에 감히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똑같이 말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26,493 이상의 봉이 마감되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제가 지금 쳐드리는 이 하얀 박스권 안에서의 가격은요, 최소한 내가 내년의 흐름을 기다리기 전에 올해의 매매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기준으로 26,493까지는 존버를 하면은 안 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영역 아래에서만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하고 존버를 하는 구간일 뿐이지, 이 구간에서 존버를 하는 거는 올해는 비추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시간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이 시간을 알기 전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군데로 기준을 잡았을 때 여기는 존버를 하면 안 되고 여기는 매수를 해도 존버를 해도 그래도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월 기준으로 저는 일단은 두 개의 저항을 만났습니다. 하나, 둘. 근데 세 번째 저항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저는 이 세 번째 저항 기준이 13,000인데요. 이거는 2023년도에 저는 한 번은 갔다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갔다 올 것이라는 이 말의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생성된 봉이 1년의 봉이라고 하면 1월부터 6개월간 여기를 왔다가 나머지 7월부터 12월까지 내려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도 이 말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려워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우리는 한 달 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월봉 기준으로요, 2022년도 12월 1월부터 볼게요. 그러면 여기부터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 2, 3, 4입니다. 그거의 기준을 보면요, 32,000을 갖다가 47,000까지 봉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1년 봉으로 다시 보면 약 4개월간 32,000이었던 이 부근과 44,000이었던 이 부근 있죠. 이 부근 동안 4개월 동안에 만들고요. 나머지 4개월부터 이 구간 있죠. 약 8개월 동안 음봉으로 꽂아서 1년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1월 3일부터 26,000까지 가는데 28,276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6개월간 여기를 갔다가 다시 내려도 이 봉은 그대로 1년 봉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는 2023년도에 이 봉이 어떤 봉으로 마감되는지를 보고 사야 항상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16,687원인 지금 기준으로 26,000까지는 가격에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내려야만 메리트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봉 중에서 이 첫 달에 10분의 1도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당장 내려도 올라오는 데까지도 11개월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안에서의 횡보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저항으로서는 3개가 남았다 했죠. 1, 2, 3이요. 근데 이 3개 중에서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1번과 2번의 저항은요.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던 흐름이에요. 결국 1번의 저항과 2번의 저항의 흐름을 보면 2번의 저항은 17,325에 있고요. 1번의 저항은 19,744에 있습니다. 이거를 1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봉은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라 했죠? 19,000에 저항이 있다 했죠. 장대 음봉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위에 또 저항이 있고요. 근데 그 저항은 지금 어디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요. 제 목표는 1차적으로 여기입니다. 1번과 2번에 봤을 때 2번까지의 저항까지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하나, 둘, 세 번을 찍고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더 큰 하락을 만드는 패턴이 지금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봉상으로 내가 본다고 하시면 일봉상으로 단기적인 반등에서 횡보는 나올 수 있는데 그 갭 차이를 메꾼다고 하면 현재 기준 16,690에서 17,850까지의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장대 음봉의 이 길이가 이만큼의 상승을 끌기에는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부족해 보여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시간이 현재 FMC라는 금리까지 영향을 받을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제가 예상하는 건 0.5, 그 다음 2월에 0.25로 점점 인하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서 3번의 저항을 뚫는 흐름으로 2월 기준으로 무너지는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가 지금 1월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것도 가기 전에 1월에 바로 무너지는 포지션입니다. 바로 무너지게 되면 12개월 봉상 아래 꼬리를 먼저 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6개월 봉으로 가겠다면 현재 음봉 저점을 계속 깨지는 구조이죠. 결국 이 저항을 넘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이 구간이 최대 맥시멈으로는 21,000일 거고요. 또 다시 저항을 부딪히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저점을 깨고 또 깨게 되겠죠. 그때 마주치는 저항은 여기서 저항을 여기서 아래로 내렸고 여기 저항을 이거보다 아래로 내렸기 때문에 이때 저항보다 아래까지 달렸을 때 기준으로 12,231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봉 기준입니다. 결국 7월 1일까지 가야 하는 구간이 12,246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한 번은 12,000에서 13,000은 반드시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러한 포인트라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12,000보다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미 봉은 상승보다는 하락에 더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이 삼각수렴상 차트에서 일부 수렴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저는 또다시 이어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12,000에서 13,000은 그래도 갈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락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3개월 안에 최대한 빠르게 장대 연봉을 낼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6개월 봉일 때 제가 1.2에서 1.3 까지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6개월입니다. 이걸 두 개로 쪼갰을 때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의 월 초에 1월부터 3월까지 12,000을 빠르게 깰수록 다음 3개월 안에 그 하방으로 더 빨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거는요. 6개월 봉을 이해했을 때 3개월 봉으로 나눠지는데 현재 추세가 하락으로 와요. 돌리는 흐름이에요. 이 봉이 3개월 안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나오는 이 봉이요. 한 번 더 음봉으로 빠르게 빠지면 저는 4월에 이 최소 5년 안에
3년, 이 2028년도 있죠. 제가 이렇게 본다고 했죠. 이 흐름상 2028년까지 약 5년 안에 마지막 저점은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의 패턴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 이 흐름 패턴 있죠.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상 벗어났을 때 장대 연봉으로 빠지고 다시 빠진다 했죠. 이 흐름을 잘 보시면 삼각수렴 벗어나고 음봉으로 빠졌죠. 근데 지금 3개월 봉이 음봉이 짧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봉을 보세요.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말아 올렸죠. 자, 제가 지금 이 순간을 잘 보시면 제가 이 이상의 가격은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의 가격만 유의하다고 했죠. 결국 저는 지금 1차적인 언더가 12,000이 만약 바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더 빠져서 그 아래 5,000, 6,000까지도 바닥이 빠질 수 있는가를 유일하게 지금 월초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 가격 이상은 이 가격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건 거의 예측률이 90%가 넘었거든요. 제가 2023년도 1월에 가까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가격상 저는 12,000에서 13,000은 올 거라 보고 있고, 더 빠지냐를 볼 수 있는 게 3개월 안에 판단이 날 것 같다. 그 판단의 기준은 아래 꼬리를 시간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예요.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이 봉이 12,000을 가는 게 너무 느리면 이게 바닥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서 3개월도 1, 2, 3월이죠.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는 1월이 일단은 FOMC 기준으로 봤을 때 금리가 0.5든 0.25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온다는 거죠. 그럼 2월은 0.25일 가능성이 워낙 높고 3월도 0.25일 가능성이 워낙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5월까지 최종 종합적인 금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 침체가 계속적으로 인상은 되지만 인상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는 예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3월 동안에는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이든 계속 낮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금리는 인상이 계속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현재의 장이 떡상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 계속 연출이 될 것이라는 거고, 그 얘기는 1, 2, 3월 중에서 12,000에서 13,000이 1차적으로 바닥이든 뭐든 가바닥은 반드시 저는 될 거라 보고 있고, 이 가바닥이 찐바닥인지는 판단하는 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거 다시 돌려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3개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3개월 안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줄 수 있는 바닥이 나올 것인가 이거든요. 지금도 잘 보시면 비트코인이 650만 원을 갔다가 반등한 걸 보면 1,300만 원이 됐어요. 우리가 만약 이 예상대로 간다고 하면 이 나오는 바닥 기준으로 여기까지 알트만 하더라도요 25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없고, 기다려보는 기준으로 보면 바닥인지 아닌지는 이제 차츰 나올 거라 보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있죠. 큰 파동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3파와 4파와 5파의 연장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5파의 연장선이 12,000, 13,000에서 끝날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 타격에 나왔던 여기까지 나올지가 지금부터 관건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블. 그지 않나요? 2022년도는요 버블이었습니다. 2022년은요 빅테크 기준으로는 전형적인 버블 붕괴가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AANG 5개 기업이요,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2조 달러였다가 41% 감소해 현재 기준으로 7.1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 8개 기업들의 시가총액 비중은 S&P 500 대비 2021년 11월 26.4%까지 늘어났다가 19.4%까지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주가에 대한 급락은요 2000년도 닷컴 버블 붕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2000년도 3월에 정점을 기록했던 나스닥 지수는요 무려 2년 반에 걸쳐서 마이너스 75%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블이 붕괴됐을 때 나스닥 지수가 다시 강세장이 본격화된 96년도 3분기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에야 겨우 하락 추세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고점 대비 이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아니 코로나 때 들어왔던 이 금액이요 고점까지 갔을 때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 하락했을까요? 지금이 딱 77%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버블 붕괴가 끝내가서 다시 강세장까지 본격화된 그 수준까지 하락하려고 하면요 앞으로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1%, 아까 기준은 얼마였죠? 이 기준을 보시면 여기까지가 77%였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82%, 약 마이너스 5% 정도의 비트코인 하락이 1차적으로 가바닥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버블 붕괴를 경험한 주가는요, 부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빅테크 주가 하락을 만회하는데도 고통이 엄청나게 따를 것이었고요. 그게 기정사실화가 돼서 우리는 올해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현재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76% 하락했습니다. 이 얘기는 꽤 많이 버블이 해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이때 코로나 대비 현재까지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644에서 16,721까지 고점 대비 더 낮은 진폭이 남아 있고요. 지난해가 힘들었던 것은 긴축 자체보다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버블 붕괴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요. 그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엄청난 자금줄의 유동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토해내고 있을 뿐이고요. 이제 호랑이 해가 가고요. 개묘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말 증시 분위기가 험악했고요. 또한 올해가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부동산의 붕괴가 떠오른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동안 내일의 해는 또 뜰 것입니다. 2022년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아마 완전 최악의 한 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코로나 기간에 상승했던 분을 반납했을 이 지금의 시간이 2023년도에 또 다른 기회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도 저는 1년을 기다리기보다 안전한 투자보다 저는 이 하방의 기대감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12월에 단 하나만 가지고 투심을 잡았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12월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 연봉이 얼마나 아래 꼬리를 다는지를 먹고 싶을 뿐이지 지금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또 다시 반등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흔들릴 것인데요. 저는 그냥 하나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2023년도가 3개월 동안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지금 이 위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래를 기다리겠습니까? 저는 최소한 지금 빅스텝이 끝나는 그 순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어도 3개월 안에 변화할 이 구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반등을 TP 저항 포인트 3개를 갔다가 하방으로 갈지, 아니면 그것조차 넘기 힘든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하락으로 턴을 할지 나오지는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 이 구간은 1대1 패턴으로 보더라도 하락으로 가고 있는 하방 추세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아피트에서 일부 코인들이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오르다 보니 떨어진 것보다 잠깐의 반등을 하면 또 눈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어떤 투자를 해야 하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대 음봉 뒤에 나오는 봉은 지금과 같이 이런 봉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2020년도 장대 음봉 뒤 2023년도는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고, 나오더라도 그 하방을 하라는 게 이 봉을 보고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이 거의 씨를 말렸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100, 1000, 100만, 100만, 1000만, 기껏해야 코인들 중에서 1000억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500억 되고요. 끝에 기준으로는 정말 극악이죠. 제가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뭉친다라고 한 것처럼 지금은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더 많은 시장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블록체인은 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목요일날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더 심도 깊은 블록체인이 연결하고자 하는 사회가 무슨 사회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초창기 현재와 같은 코인 시장이었을 때 90%의 회사들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은 10%는 어떤 기준하에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가올 2023년도 그 이후의 코인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기준으로도 제가 다른 텔레그램 관련해서 영상 링크를 드릴 겁니다.
저희 외실 소속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나누고 계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각각의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진 않더라도 각각의 텔레그램에서 인사이트를 또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 해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준환 전문가였습니다.